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남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24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꼭 목표한 것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도사를 만나다 5화입니다. 제가 20년도에 산업안전지도사를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시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새는 관련 정보를 정말 쉽게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산업보건지도사는 지금까지도 시중에서 정보를 찾기 힘들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를 취득한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1인 지도사 기간을 개업하신 산업보건지도사분을 모셨습니다. 산업보건지도사 관련 공부와 개업 관련해서 도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번 영상이 산업보건지도사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전화 연결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10초만 짧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판매 중인 지도사 단기 취득 공략집을 최근 3.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의 5년간 합격, 불합격 수기와 같은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현철 도사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요? 아, 네, 지금 요새 바쁘게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사실 아는 사이고, 맞죠? 네, 그쵸. 안 지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맞아요. 1년 정도 됐고, 어쨌든 저는 알지만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법인 테헤란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지도사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산업보건지도사 보관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나이도 엄청 젊으시고, 아, 네. 나이가 몇 살인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지금 만으로 28입니다. 몇 년생이신 거죠? 95년생입니다. 95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더 어리시고, 그리고 2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도사 기간을 개업하셨고, 맞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20대 지도사 개업하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네. 좀 그 용기가 좀 대단하시고, 어쨌든 오늘 또 어렵게 이렇게 모셨는데, 이제 보건지도사시잖아요. 맞죠? 네네. 보건지도사가 많은 정보가 없어요. 네, 맞아요. 시중에. 네네. 그래서 보관남님, 그러니까 도사님이라고 제가 부를 건데, 도사님이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지금 개업도 좀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대학에서 전공한 거랑 지도사 취득 전에 하신 일들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음,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는 아예 이쪽이 아니고 체대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네네. 네, 체대 입시 준비하다가 운동하다가 이제 쇄골 골절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체대 입시는 못하게 됐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간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간호학 공부가 또 꽤 잘 맞아가지고 음, 그래서 학점도 잘 받고 해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근데 했는데 이제 일하는 게 별로 뭐랄까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알아보고 보건관리 전문 기관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 일을 하시다가 네네.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좀 어떻게 알게 돼서 넘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게 간호사밖에 없었다 보니까 네네. 간호사로 병원 밖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고민을 크게 오래 하는 생각은 아닌 타입이어서 네네네. 어,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가게 됐었죠. 아, 그러면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 얼마 정도 일을 하셨어요? 1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건관리 대행을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특검 기관에도 좀 계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맞죠? 특수 건강 검진을 하는 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선 또 어떻게 일을 하셨죠? 아, 제가 이제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있으면서 지도사를 준비했었는데, 네네. 보건관리 전문기관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 직업환경의학 쪽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도 업무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수건강검진 쪽으로 이직해서, 네, 1년쯤 근무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보건지도사 공부하시기 전에 네네. 갖고 계셨던 자격증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아, 저는 아예 없었어요. 아, 간호사만 그러면 면허만 갖고 네네네. 계셨던 거네요. 네, 제가 그 음, 이직했을 때가 22년도 2월이었거든요.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네네네. 네네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도사를 신청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어, 아무것도 자격증이 없었죠. 갖고 있는 자격증이.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이직하고 일주일 만에 산업보건지도사란 걸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또 어떻게 좀 시험을 음, 칠까 그 계기가 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이것도 좀 신기한 게 네네. 그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에 네네. 대학교에 예전 과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음, 전화 와가지고 너 지금 면접 보러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형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그 기관에서 산업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게 돼서 이제 면접 보고 나서 그 형이랑 회사 앞 카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형이랑 이제 제가 간호사였으니까 간호 쪽만 알고 있었지 산업보건 쪽으로는 그때는 무지한 음, 상태였어서 그 형이 이제 산업보건 관련 업무나 뭐 네.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네네. 뭐 위생기사, 뭐 인간공학 안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음, 각종 기술사도 있고 뭐 지도사도 있다. 음, 근데 이제 기술사는 기사 4년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데 네네. 뭐 지도사는 지금 최고 자격증인데도 아무나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따면은 혼자 네. 기관 운영할 수 있는 자격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 음, 그때 딱 뭔가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음, 아, 이거 내가 하겠다 어, 같은 느낌이 왔어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지원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일단 무작정 신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신청했을 때도 네. 이미 서울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네네. 그 서울 다 꽉 차가지고 부산에만 겨우 몇 자리 남아 아, 있어서 1차 시험이.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올며 겨자 먹기로 부산으로 신청해서 부산으로 1차 시험을 보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알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시는 분한테 이 보건지도사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높은 자격증인데 응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일단 그냥 쳐보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크게 네. 고민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겁이 정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응시하고 1차 시험 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됐죠? 한 달 조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 기사 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자격증도 없으셨고, 네, 아예 없었고요. 관련 지식도 거의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음. 그러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되는 뭐 시간, 그때 동안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를 좀 들어볼게요.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어요? 음, 제가 22년도에 공부했을 때는 네, 그 이제 안전한 남자님도 아시겠지만 네네. 그 시중에 마땅한 책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예 전무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네,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해서 일단 전년도 기출을 다 받아서 봤는데 네네. 이게 좀 챕터를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 공부하면서 음, 기출풀이를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 문제가 출제됐던 지침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제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분석하고 정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음. 위생기사 책도 사서 공부했고요.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하셨단 말인가요? 아니면 어떤 책, 기출 문제집을 그래도 구매하시고 하셨단 말인가요? 기출은 큐넷에서 다 다운받았고요. 네네네. 네, 위생기사 그 이론 풀이 책을 샀고 네. 그리고 뭐 법이나 지침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다운받아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셨다기보다 그 일단 기출 문제를 뽑아놓고 그 풀이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셨던 거네요. 네네. 책도 몇 개 사봤는데 네네. 이게 해설이 문제랑 안 맞는 문제도 음, 있고 네. 네, 별로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그때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책이 도움이 안 됐거든요. 네, 그쵸. 기출 네. 문제집이.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공부하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맞죠? 네, 그죠. 음. 아,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짧은 기간이란 말이에요.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네네네. 그 붙으실 거라는 그 자신이 좀 있으셨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네, 있었어요. 음.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직해서 근무하고 있을 때니까 평일에는 한 그래도 두세 시간은 했었고, 네. 주말에는 거의 12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한 달 되는 기간에 엄청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신 건 맞네요. 네네네. 그 좀 특별히 어려웠던 과목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음, 저는 이 과목, 산업위생이 제일 음. 힘들었었고요. 아, 네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업진단지도는 계속 문제가 겹치는 것도 많고, 음. 또 이해되는 것들도 있는데, 위생기사는 제가 자격이 없다 보니까, 네네. 그 계산하는 문제나 이런 쪽이 굉장히 음.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3번 쳤거든요, 총.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번 떨어졌어요. 아, 그게 네네네. 이제 계산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고 맞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이론 같은 것도 진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막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모든 과목 통틀어서 위생 과목이 제일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1차 시험을 치셔가지고 몇 점 네. 받으셨죠? 그때 평균 70점 받았습니다. 근데 꽤 잘 받으셨네요, 점수를. 네, 결과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치점을 해서 붙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거고, 네. 맞죠? 근데 이제 2차도 이제 쉬운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음. 2차가 정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2차 시험을. 2차는 그래도 한 달 좀 넘게 공부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직업환경의학 부분의 지도사인데, 네네. 그 처음에 1차 신청하기 전에 산업위생으로 할까 직환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직환으로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1차처럼 기출풀이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음, 큐넷에 이제 다 기출풀이를 다운받고 네네. 기출풀이를 했는데 이 기출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뭐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된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안전 쪽이나 산업위생 같은 경우에는 기사나 기술사 시험이 있어서 그쪽에서 문제풀이를 좀 유추가 가능한데 네네. 직업환경의학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 결국에는 뭐 예방의학과 책이나 뭐 네. 건강진단 실무지침이나 이런 거 다 찾아가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네. 진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산업위생공학은 기술사가 있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문제 유추가 가능한데 직업환경의학은 관련 기술사가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기출 문제는 얻을 수 있어도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를 유추하기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네요. 네, 음. 맞습니다. 일단 근데 답안을 찾아야 되니까 건강관리 실무지침 네. 그리고 어떤 책이라고 하셨죠? 예방의학과 책이라고 예방의학과 책 안에 직업환경의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음.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출처를 이렇게 찾아내셨고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단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다 정리하셨을 거고 그 네네. 이후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네. 기출의 답안을 만들면서 네네. 그 출제된 영역의 그 주변 부분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에서 조금 관련 있는 부분들 네네네. 같이 좀 공부를 하셨단 말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올 것 같다 하면 이제 음. 따로 정리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다른 분야는 다 기술사가 있으니까 맞죠? 네네. 거기서 문제 유추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기술사 기출 문제를 보면 요런 건 좀 나올 것 같다. 근데 직업환경의학은 기술사나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추하는 것도 엄청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공부를 하셨겠네요, 그러면. 네, 한 2달 좀 안 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그때도 1차랑 다르지 않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한 한두 시간씩은 더 했던 것 같아요, 1차 했을 음. 때보다는. 그러면 이제 그게 어쨌든 논술형 시험이고 쉽진 않은 시험이란 걸 좀 공부하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시험을 치러 가셔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죠, 맞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 처음에. 네, 그때는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단답형이잖아요. 네네네.
단답형에 부분 점수가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네. 50점 후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좀 떨어진 것 같다 네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3차 공부를 준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2차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이제 60점 중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첫 시험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네. 그거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 실무 경험이 산업안전 쪽에는 없으셨을 거고, 네네네. 무작정 이제 시험 쳐보자 해가지고 쳤는 게, 어쨌든 2차까지 한 번에 이렇게 붙었다는 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2차를 붙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과 발표 나고 아셨겠네요, 맞죠? 그쵸, 네네. 그럼 이제 3차를 딱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한 달 정도 됐었을까요? 한 달, 나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어. 한 달 좀 넘었나? 뭐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또 3차는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야는 그래도 그 3차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인터넷에서 찾거나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 또 그 산업보건지도사 3차 문제는 찾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더 찾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때는 2차 결과 나올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서 네네. 좀 벙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음, 그래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해보고 음, 그냥 2차 했을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음, 이게 또 3차 면접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그 또 2차랑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면접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공부했던 게 좀 음. 패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해 3차 시험을 떨어지셨죠? 네, 음, 떨어졌습니다. 음. 그때 혹시 공부를 한 내용이 실제 네네. 질문에서 좀 나오셨나요? 네, 나왔어요. 아, 그래요? 나오기도 했는데 네네.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얘기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좀 말하면서 하는 걸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 안 되다 보니까 음, 긴장도 너무 많이 했었고 음, 그래서 아는 것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네. 뭐 이랬었죠. 네. 그러니까 좀 어영부영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기회를 좀 날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처음 그 지도사 3차 시험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잘 그래요? 알고 있고, 네. 어, 전 제일 처음 떨어졌어요. 어, 전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차를 한번 떨어지셨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네네. 1년 동안 기간이 생긴단 말이죠. 네네네. 어,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신청하고 나서부터 네네. 그 틈날 때마다 기사 자격증들을 다 취득을 했거든요. 아, 이제 뭐 산업위생관리기사나 인간공학 기사, 네네. 산업안전기사를 시험 1차 봤을 때부터 그 네. 다음에 3차 볼 때까지 다 취득을 해놨고요. 네네. 그러면서 계속 시험에 대한 감을 좀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음, 감을. 음. 그러니까 산업안전, 산업위생에 관한 베이스를 계속 공부를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네, 음, 맞습니다. 그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네네, 법을 계속 보게 되다 보니까 음, 3차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을 때 네, 네네. 좀 빠르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연도 3차는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하셨어요?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어떻게 다르게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만의 좀 방법이 있으셨는지? 아, 제가 3차를 23년도에 다시 공부할 때는 네네. 진짜 독하게 공부했거든요. 음, 이게 3차에서 떨어지면 네네. 내년에 1차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독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차부터는 원래 제가 포스트잇으로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이게 제가 실제로 얘기해 봐야 된다고 그거를 깨닫고 나서 네네. 단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앞장에는 예상 문제를 쓰고 네. 그거에 대해서 혼자 말해보고 뒷면에 이제 답변을 달아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 계속 혼자 자가 진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월급도 네. 뭐 월세 내고 뭐 적금 들고 이렇게 뭐 필수로 들어가는 돈들 빼놓고는 네네. 그냥 다 써버렸어요, 처음에. 돈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고 싶어도 놀 수 없게 없게끔 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든 할 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네, 집 밖에 못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하하, 그만큼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단 말이네요. 네네. 그래서 음, 뭐 비싼 술 사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저거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합격하기 전까지는 저거 절대 안 아, 가겠다고 혼자 약속하는 거죠. 원래 술을 좋아하지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독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3차 시험장에 다시 가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좀 어땠어요? 아, 그때는 제가 그 요새 내과 가면은 그 네네. 면점약이라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네네. 그 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네. 그것까지 먹으면서 갔거든요. 작년에 너무 아, 긴장했던 기억이 있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 먹고 갔는데도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음, 아, 이번에 아니면 진짜 큰일 난다. 맞아, 맞아. 하면서 계속 공부한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네. 해서 시험을 봤는데 아, 어떻게 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떨리셔가지고, 네네. 음, 근데 3차 면접장에 딱 들어가서 첫 문제를 들었을 때는 네네. 좀 웃음이 나긴 했어요. 왜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예상 문제가, 네네네. 정확하게 음, 출제가 돼서 음. 그냥 쫙쫙쫙쫙쫙쫙 막 추가로 더해기하고 막 계속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문제가 사실 어떤 게 나오냐가 좀 큰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저는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그냥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아, 네, 예, 멘탈 나가죠.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공부량이 사실 그걸 결정하는 거기도 하고, 엄청나게 네. 이제 대비를 하셨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그래서 3차 면접장 나오면서 좀 붙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셨나요? 아, 네,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냥 다 답을 하셨나 보네요. 네네네, 다 음, 답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내년에 그 산업보건지도사 직업환경의학 요 분야를 공부를 할 거예요. 네네.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99% 정도. 25년도에요. 네네네. 네. 그 이제 딴 거를 하려니까 좀 동기부여도 안 생기고 음, 그 아예 좀 새로운 분야를 해야 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좀 동기부여도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어, 이제 거의 결정을 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완전 생소한 분야란 말이죠. 아, 그쵸. 음, 네. 보건 쪽은, 그렇죠. 아무리 뭐 1차 공부도 했고 1차도 붙어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도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음, 이제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제가 만약에 도사님의 친형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진짜로 진심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2차부터. 1차는 제가 붙어서 참고로. 2차, 2차요? 2차, 3차. 네네.